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BSG의 조영준이라고 하고요. 그 SAP를 부탁해 시즌 3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전에 타이틀에서 보셨듯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엔터프라이즈는 왜 어떻게 AWS를 도입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SAP에 초점을 둬서 요즘에 그 AWS 저희 BSG가 AWS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과거에 SAP 부탁해서 저희가 AWS를 가지고 몇 가지 꼭지를 했던 적이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지난 그 주제와는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또 SAP on AWS를 바라보는 그런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면 좀 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회사의 옆자리에 그 주니어분을 한 분 앉혀서 대성으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전달해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SG 파트너스 전략기획실 윤상호라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기획실의 윤상호님 또 엄청 똑똑한 인재잖아요. 예. 이렇게 또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 또 바깥에서 또 러브콜이 오면은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흔들리실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남아 계실 거예요? 남자답게 기강을 지키겠습니다. 아, 네. 아주 바람직한 소신이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내용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아, 오늘 그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돌발 질문인데. 네, 시나리오 저희 없잖아요, 우리가. 예. 네네. 항상 AWS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네.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아, 있었어요. 네네네. 우리 기획실에서도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 생각 중. 네네네. 좋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약간 군대 갓 졸업한, 아니, 네. 제대한 그런 사람 같으셔가지고 참 저희 문화랑은 어울리지 않는구나. 네.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입사원들 분위기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뭐 기강을 잡거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시는 저희 그 BS에 입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고요.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유롭지 않아요? 아, 되게 자유로운. 기획실은 아닌가요? 기획실도 되게 자유로운데. 네, 리더분이 또 해병대 나오셔가지고 좀 다르려나? 근데 또 제가 의경을 나와가지고. 아, 예, 네. 좀 장난 아니죠? 편하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소한 개인정보까지 의경 나오셨다는 부분까지 오픈해 주셨어요.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예년에 저희가 했다시피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녹화하다 보니까 실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요 골뱅이 BSG 카카오톡에서 골뱅이 BSG로 친구를 찾으시면 저희 회사에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질문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대부분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는 회신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아젠다 보시면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YBSG 네. 엔터프라이즈 AWS의 특징과 도입 추세,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가 왜 AWS를 도입해야 하는가, SAP on AWS, IoT, Big Data, Analytics on AWS, HPC on AWS, AWS Service for Enterprise. 네. 전 이 조그마한 글씨 네 읽을까 말까 참 기대했었는데 안 읽기 잘하셨어요. 예. 역시 진행을 아시네요. 예. 네. 잘하셨고. 그래서 저희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제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그 AWS를 도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 지금 AWS 장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왜 기업들이 AWS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AWS와 또 SAP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SAP on AWS만 하는 건 아닌데, 오늘 이게 SAP를 부탁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이제 SAP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AWS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IoT,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이제 HPC까지도 이제 얘기가 발전해 나갈 텐데요. 그 첫 번째 왜 BSG가 어떤 자격으로 엔터프라이즈 AWS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네. BSG가 도대체 너희는 뭐길래 너희가 엔터프라이즈 AWS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뭔데? 너 SAP만 했던 애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BSG는 어떤 자격으로 AWS 얘기하냐? 보시면은
그 우리 회사가 지금 20년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알려줬어요? 알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셨군요 회사에 예, 대해서. 예, 사전에 공부 좀 하고 네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년 됐죠 이제 2000년대 창업해서 거의 햇수로 20년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면 만으로 20년인데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SAP 플래티늄 파트너로 획득을 했죠. 골드가 높아요? 플래티늄이 높아요? 플래티넘이 더 높은 그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래티늄 위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죠. 없는 걸로,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늄 그래서 제일 높은 등급이고 그 AWS에서는 어드밴스드 컨설팅 파트너 등급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 여기 조그맣게 보시면은 그 이제 그 SAP 컴피턴시를 딴 거죠 저희가. 예. 네, 그래서 AWS 상에서 SAP를 돌리는 데는 저희가 일가견이 있다. 국내 최초로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2015년도에 저희가 2월달에 그 First AWS 올인원 케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올인 케이스, 올인원이 아니죠. 올인 케이스라는 거는 기업의 모든 IT 자산을 한꺼번에 다 통째로 AWS 올렸다는 의미에서 올인이라고 저희가 얘기한 거예요. 네. 뭐 저기 도박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올인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해보셨어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착해요? 아, 예, 평소에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분 너무 좋아요. 너. 예, 착실하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잘 뽑으셨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2015년 2월달에 저희 SAP 고객사 중에 한 분이 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우리 그 IT 인프라 SAP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다 AWS에 한꺼번에 올릴게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셨어요. 너 AWS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처음 AWS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국내 엔터프라이즈 중에는 거의 첫 번째 케이스로 그 올인, 그러니까 전체 IT 인프라를 한꺼번에 다 AWS, SAP 포함해서 모든 인프라를 다 AWS에 올린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례죠. 그래서 2015년도 2월 달부터 AWS랑 저희가 이제 연을 맺기 시작했고요. 2017년도 9월 달에는 우리가 SAP 컴피턴시를 획득을 했어요. 네. 저게 뭐 같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뭐 하나의 자격증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AWS 컴피턴시를 획득하는 게 어떤 기본 조건이 그렇죠. 네, 조건이 아주 하드한 조건이 있죠. 일단은 예. 그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케이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그 이 회사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 테스티모니얼이라고 하잖아요. 그 증언을 갖다가 저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축을 한 케이스가 만나서 그게 증빙이 돼야 되고. 그래서 BSC 파트너스가 국내에서 최초로 컴퓨턴시를 땄잖아요. 예. 근데 저게 글로벌하게도 몇 개 안 돼요. 저 컴퓨턴시 딴 회사가 한 20개도 안 돼요. 20개 정도? 그렇습니다. 네네. 몰랐죠. 예. 국내에는 혹시 몇 개가? 국내에는 저희 최초로 따고 나서 한 2개인가 더 딴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몇 개 안 네, 돼요. 약간 시차를 두고. 예. 그래서 저게 AWS의 글로벌 트위터예요. 트위터에서 예. 오죽 이게 희소성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글로벌하게 띄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희소성 있는 그 컴퓨턴시라서 그 글로벌 트위터에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BSC가 SAP on AWS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BSC는 SAP on AWS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는 퓨어 AWS도 잘합니다. 이따 뒤에 얘기 나오지만, 그런데 이게 SAP를 부탁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걸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AP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션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한 100개 정도 SAP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운영 고객의 약 한 20% 정도가 그 올 초까지 이제 AWS로 인프라 이관을 뭐 크게 다 하신 고객도 있고 SAP를 제외하고 나머지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SAP 포함해서 다 올리고 계시고 그래서 합치면 한 20% 정도 고객이 어떤 형태로는 AWS와 연을 맺고 계세요. 근데 그 국내에서 보시면은 저희 보시면 그 고객사 입장에서 만약에 SAP를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SAP를 AWS 올리고 싶어요. 근데 BSG가 아닌 제3의 기업한테 의뢰한다 그러면 AWS 전문 기업 따로 있고 SAP 전문 기업 따로 있고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가 갈라져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겼을 때가 제일 문제죠. 평상시 잘 돌아갈 때는 괜찮은데 장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이 뭔가 오작동을 하거나 했을 때
서로 간에 어떨까요? 핑퐁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건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두 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그래서 하지만 BSG는 저희 하나의 기업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총대를 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훨씬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이제 강점이 있고요. SAP 온 AWS 분야에서는 그래서 BSG에 보시면은 BSG의 DNA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시작됐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AWS 시장이라는 게 이 그 스타트업이나 개인 또는 게임 업체들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제일 먼저 AWS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그 대형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안 쓴다고 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또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스타트업이나 큰 게임 업체들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하루에 억 단위의 AWS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한 기업에서 게임 업체를 우리가 고객으로 잡으면 한 기업에서 매출을 하루에 억 단위로 발생시켜 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국내에 있는 대형 AWS 파트너사들은 그런 게임 업체나 그런 스타트업들,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 이런 데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이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트업이나 그 처음부터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로 시작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커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크면서 그 AWS 시장을 확 넓혀놓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형성된 게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하기 시작, 저 엔터프라이즈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엔터프라이즈의 반대는 뭐예요? 스타트업으로 저희는 정의를 하거든요. 내지는 그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 그래서 두 개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엔터프라이즈는 급격한 성장을 하지 않는 스테디한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어때요? 그런 내부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뭐 회계 시스템, 관리 시스템, 뭐 물류 시스템 같은 거는 조금 낙후돼도 이 고객 접점에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첨단을 달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B2C 기업이 많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B2B 기업이 더 많아요. B2C 기업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고객 접점에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내부 관리용 어떤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를 돌리기 위한 그런 내부 정보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엔터프라이즈라고 말하는 그 기업들은 지금 말씀드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드디어 AWS에 관심을 한 2년 정도? 가깝게는 1년 정도 전부터 폭발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본인들의 워크로드를 AWS에 올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약간 그 뭐랄까요, 그 AI랑 약간 비슷한 약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IT 산업 전반적으로 클라우드라는 게 화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클라우드,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 이런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실체가 있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테마가 머신러닝이나 AI보다는 클라우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먼저, 물론 지금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이나 AI 쪽으로도 계속 더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AI를 가능하게 하는 4차 성명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베이스 같은 바탕 같은 게 약간 클라우드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저께 제가 이제 외부 강의를 하나 들었을 때 그 유명한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그 약간 그 바탕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바탕과 같은 거다라는 말을 저도 전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고 그걸 베이스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거기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제일 먼저 이제 확장이 결국에는 제가 쓰는 AI나 머신러닝도 지금 시장에 전문가가 너무 없어서 퍼지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선장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시간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 부분은 좀 오래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BS는 보면은 여기 IT 드리븐이나 비즈니스 드리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이제 작은 기업들은 그 주로 IT 베이스로 그 처음에 포커스가 그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비즈니스 포커스가 IT 굉장히 능력 있는 엔지니어가 굉장히 그 파워풀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거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하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근데 내부 관리라던가 물류라던가 아니면 사후 지원이라던가 생산, 제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그런데 기업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 말했던 후자의 팩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외형의 확장이 점점 더디어지니까 내부 단속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럼 내부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IT도 결국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토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BSG라는 회사가 AWS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타 회사랑 차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비즈니스 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SAP를 해왔잖아요. BSG 같은 경우에는 이 SAP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들의 생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들의 요구사항, 그들의 페인포인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BSG는 기존의 파트너들보다 엔터프라이즈와 더 대화가 통하는 기업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희 현재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그 AWS 마이그레이션을 특정 파트너사 저희가 아닌 데랑 하고 있는데 이게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시거든요. 이런 약간 비즈니스 톡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내부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노하우가 좀 적다 보니까 이걸 하려 그러면은 하면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좀 피곤하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일을 주시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BSG가 가지고 있는 장점 말씀드리면 좀 엔터프라이즈에 좀 포커스된 역량이 굉장히 그 편하다. 그 기업들이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있다는 부분 저희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AWS의 특징과 도입 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오네요.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스타트업 대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면은 빠르고 가파른 사업 성장, 그죠? 스타트업은.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성장. 그렇죠. 그리고 그 대부분 B2C 기업이 많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대박 나면 AWS를 무지하게 써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스타트업 성장이 저희 성장이랑 완전 오버랩 되는 거죠. 처음에는 월 뭐 10만 원, 20만 원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는. 근데 그건 고객의 성공이 또 저희 성공이 이어지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엔터프라이즈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스타트업 시장이나 디지털 네이티브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성되어 있는 저희 회사의 SI들도 엔터프라이즈 또는 SAP를 경험해 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완전 디지털 네이티브 쪽으로 오리엔트된 SA들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저희는 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오늘은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 뿐이에요. B2B 기업이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쪽은 IT 개발 중심의 IT 스텝이라면은 그 이쪽은 운영 중심의, 그죠? 그리고 그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대고객 서비스 플랫폼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객 접점에 있는. 근데 여기는 ERP를 중심으로 한 기업형 솔루션이 굉장히 핵심이죠. 예, B2 기업들 많으니까. 아무리 B2C 기업이라도 엔터프라이즈는 B2 그 내부 시스템이 볼륨도 더 크고 어떨 때는. 네. 그 규모도 고객 접점에 있는 거는 이만큼이고 그거를 뒤에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스타트업과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 IT 자산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급격한 증감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성장세가 스테디하니까 IT 인프라가 막 오늘 이만큼 썼다가 내일 이만큼 썼다가 모레 이만큼 썼다가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엔터프라이즈들은. 근데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성장세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물론 이제 스타트업의 또 리스크는 또 결제를 못 하시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너무 영세하신 기업들은 네. 이렇게 저희가 뭐 한 달에 뭐 몇만 원 쓰신 데도 심지어 있고, 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쓰신 데도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연체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작은 기업들은 또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실제로.
AWS 파트너 입장에서, 그럼 우리와 같은 파트너 입장에서 그 시장을, 국내 AWS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면 이쪽에 그 스타트업들은 되게 볼륨 비즈니스예요. 볼륨 비즈니스라는 거는 아까처럼 게임 기업처럼 막 엄청난 볼륨이 가능한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퀵 서비스, 빠른 서비스가 돼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그리고 그 쇼텀 셀 사이클, 그래서 그냥 첫 만남하러 갔다가 도장 찍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죠. 의사결정이 느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AWS 파트너, 그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컨설팅 비즈니스의 느낌이 강해요. 네,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고객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가이드해드리고, 뭐 속된 말로 떠먹여드리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들 잘해요. 워낙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풀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힌트를 드려도 아 그렇군요, 저희가 할게요, 약간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시장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혹시 게임 업체 담당자 계시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2018년부터 이게 BSG 고객, AWS 고객의 이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이거든요. 과거 2년 동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걸 아시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정해진 고객들이 더 많이 썼다, 점점점 많이 쓴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점점점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터프라이즈에게 필요한 MSP 파트너 역량과 자세. MSP 파트너라는 게 MSP가 뭐의 약자일까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네, 그래서 AWS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를 MSP라고 얘기하거든요. 매니지 서비스. 그냥 운영하는 AWS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뭐. 그래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운영할 때는 MSP라는 말이 안 나왔었어요. 저희 이제 SAP 저희 운영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MSP라는 말을 쓰진 않았고, 그거는 저희는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서비스, 뭐 매니지드 서비스까지는 쓴 적이 있었는데, 또는 뭐 아웃소싱 서비스 이런 말을 주로 썼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AWS 쪽에서는 MSP라는 말이 약간 터미널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AWS를 구축돼 주지만 실제로 구축된 걸 운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를. 그럼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AWS 파트너사, 혹시 누가 들어와서 보고 계시면 반드시 정말 다시 한번 이건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덩치가 큰 회사들도 너무 리드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서비스 퀄리티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 있어서 그 회사에게 운영을 맡기는데 실제로 운영을 맡아보면은 이 입장에서 우리나라 AWS 엔지니어들 많지 않은 풀 속에서 리드가 계속 들어오면, 운영해야 될 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품질이.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중요한 고객 위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 BS는 이 MSP 서비스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착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야지만 우리의 경쟁력이 시장에 어필될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AWS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AWS 온프레미스란 말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들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그 취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게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는 온프레미에 있는 서버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선 클라우드에다 올려놓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라는 표현은 그렇고 온프레미스에 구성되었던 아키텍처를 바로 들어서 그대로 똑같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뭐 몇 코어짜리 CPU에 뭐에 돌려서 네트워크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다서 쓰고 있었다 그러면 스토리지를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런 걸 쓰고,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클라우드에다 구성해놔가지고 쓰는 거죠.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방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 AWS에서 권장하는 마이그레이션 어프로치에서도 하나의 메서돌로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리프트 앤 시프트 한 이후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옵티마이제이션. 근데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제대로 운영에 반영해주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운영 고객을 확보했으니까
문제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 해드리고 장애 났을 때 처리해드리는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리프트 앤 시프트 하고 나서 이 아키텍처를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환경에 더 적합한 구조로 바꿔 나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특성을 활용해서 비용 절감을 해드리고, 새로 나온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면 기존에 이렇게 구성되어서 있었던 것을 더 효율적인 서비스 하나로 합쳐가지고선 오퍼링을 드린다던가, 아키텍처의 변경을 가져간다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MSP 서비스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것을 저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포지션도 저희는 운영팀 내부에는 있어요. 네, 굉장히 경험치가 높은 시니어 SA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 파트너라면.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게 필요한 그 스스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거다. 인프라는 구매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지금까지는 이랬잖아요. 서버 우리가 뭐 ERP 하나 돌리려고 해서 서버를 갖다 이만한 서버를 한 5년 정도 쓸 거니까 지금 요만큼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이따만한 애를 사가지고서 SAP 깔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거 한 5년 동안. 어떤 데는 10년씩 쓰기도 그래요. 정말 그런 데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불하는 방식 쪽에서 아직까지 엔터프라이즈들이 그 예전에 하드웨어 구매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클라우드를 구매할 때도 픽스드 견적을 달라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클라우드의 장점은 내가 이만큼 썼으면 이만큼 내고 이만큼 썼으면 이만큼 내고 변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플랫하게 우리는 월페이를 하겠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이거가 매월 변경되면 매월 결제 받아야 된다. 네, 그거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 IT 사람들은 그게 불합리하다는 걸 아는데도 전체적인 회사의 패러다임이 클라우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사실 픽스드 플랫한 그 코스트로 가게 되면은 상호 간의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객한테 뭐 1,000원을 받고선 서비스를 하는데 이달은 만약 800원밖에 안 썼으면은 200원은 우리가 그냥 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 이분이 1,200원 썼으면 우리가 200원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호 간의 리스크가 있는 건데 불구하고 그런 구조로 우리나라 엔터프라이즈는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처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엔터프라이즈 할 때는 그래서 사이징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온프렘에서 사이징이 중요했어요. 그렇잖아요. 5년 동안 쓸 놈을 딱 사이징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사장님한테 들고 안 먹으려면 사놨는데 막 남아 돌거나 샀는데 막 맨날 다운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작업이었는데 클라우드에서는 그걸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프라이싱에 대한 그 패러다임 변화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사이징이 되게 나름 그래도 온프레미스 비슷하게 그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뭐 온프렘 대비에는 자유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엔터프라이즈가 왜 AWS 도입해야 하는가? 2018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근데 2018년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나요?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코스트적인 부분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엔터프라이즈의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뭐 부가가치 이런 얘기도 했고 인프라의 효율성 뭐 이런 얘기들. 이래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신기술 기반의 혁신을 위한 전략적 도구다라고 했거든요. 이노베이션.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그 정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도에 이 정의를. 저희는 진정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못 해봤던 걸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프레미스 시절에는 내가 전산팀에서 IT 부서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트라이 해보고 싶어. 특정 지방에 있는 A라는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갖다가 온프레미스 서버 뭔가 테스트 장비를 마련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존 시스템을 뭔가 카피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뭔가 그 환경을 생각만 해도 있잖아요. 그게 생각만 해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엄두가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클라우드는 어때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걸 갖다 카피하자 그러면 그냥 카피 딱 테스트션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그렇게 돼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거나 중간에 세이브 버튼 누르듯이 똑같은 게 하드웨어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T 부서에서 뭔가 좀 해보고 싶었던 거를 그러니까 좀 엄두가 안 났던 것들을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되게 내가 잠깐 테스트 해보고 내가 트라이 해보고 그 결과를 검증하고 지워버리면 비용이 안 드니까 클라우드는 띄워서 쓰고 버리고 이거 가능하잖아요. 쓴 만큼 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되게 간단한 심플한 속성이 굉장히 그 혁신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굉장히 큰 드라이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로 이 클라우드라는 게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2019년도 버전은 조금 여기서 변형이 됐어요. 왜 해야 되는가? 보면은 데이터라는 화두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보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돈을 모니타이제이션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 보자라는 고민을 기업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ERP 도입한 지 20년 지났거든요. 네. 삼성에서. 네. 그동안 ERP 안에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ERP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도 데이터가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CRM 시스템, 뭐 거래 시스템, 뭐 구매 시스템, 조달. 근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보고자 하는 욕구를 이제 갖기 시작했어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AI나 ML이 들어가면서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게 또 화두가 되면서 저 니즈가 엄청 커진 거예요. 이 니즈는 이미 뭐 유통회사, 뭐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이런 데서는 다 데이터 팀 이미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그 가치를 창출하자, 이익을 창출하자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클라우드이면 더 좋아요였지만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였지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생겨요. 워낙 크기가 네, 볼륨이 늘어나고 네, 굉장히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상시 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서비스를 활용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빅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혁신의 도구입니다, 뭐 편합니다 이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하시려면 클라우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프라를 인프라 클라우드에 올리셔야 돼요. 라고 이제는 말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해외 자료를 보니까 그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을 갖다가 사내에 구축해가지고 활용하는 기업들이 레비뉴 그로스가 훨씬 높다라는 통계치가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들이 잘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들의 데이터에 대한 시각 차이가 보면은 이 데이터를 잘 다루는 이 리더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요. 그러니까 기간 시스템이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리치미디어, 오디오, 비디오, 뭐 SNS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소셜 미디어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다 분석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기간계에 있는 뭐 ERP에 있는 몇 개 데이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렇게 데이터의 여러 가지 장르의 데이터를 갖다 다루는 기업들이 훨씬 퍼포먼스가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활용 가치를 느끼고 있느냐라고 설문을 해봤더니 이게 빅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 제일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2등이죠 보면은. 네, 그만큼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그 클라우드의 그 가치를 가장 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게 이제 실제 이제 설문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보면은 50%의 기업들이 시큐리티 때문에 나 클라우드에 못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그게 어떻게 안전하겠어? 라고 말했던 기업들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도 이제
타 기업에 이런 음. 시스템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한번 온프라미스가 아닌 클라우드로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그런 지적 재산권까지는 아니지만 자회사 시스템을 올리더라도 그 자회사 시스템 데이터가 나만 유출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저희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러면은 은행을 왜 쓰십니까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는. 네, 은행에다가 돈을 왜 맡겨요? 그 돈 은행에 갖다 쓰면 어떻게 하시려고? 네. 근데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꾸덕꾸덕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2017년도에 서베이를 해보니까 벌써 2년 전이잖아요. 네. 기업들이 1년 만에 어떻게 바꿨냐면 나는 세큐리티 때문에 클라우드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세큐리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게 50%였는데 이제는 세큐리티 때문에 클라우드에 넣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클라우드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선진 쪽에서는. 그런 인식이 바뀌게 된 또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마케팅을 한 건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사고가 없었던 거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안 나와서 네네네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각이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배경적인 설명이었다면 이제 SAP 오늘 AWS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